비트코인의 대폭락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조만간 마지막 매수 기회가 찾아온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관점부터 보면 일단 다이아고널 패턴이죠. 보통은 이런 A, B, C, D, E 패턴에서 B파동 근처까지는 조정이 나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B파동 근처에 왔고 개미들이 확실히 털린 만큼 이 가격대를 찍고 보통은 크게 반등이 나오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고, 모두가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시즌 종료 아닐까, 이 부분일 텐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차트상으로도 큰 상방 전환을 암시하는 확산형 다이아고널 패턴, 그리고 각종 알트코인들의 불플래그 패턴과 함께 미국 정부의 셧다운 종료,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도 높아지고 있다 보니 최근에 있었던 횡보 하락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엎고 큰 상승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입니다. 11월 12일 비트코인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3% 넘는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상승장이 이어질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장이 시작될지, 이런 부분일 텐데 확실히 몇 주 전에 있었던 관세 이슈를 통해서 시장이 많이 죽어 있고 지금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불안감이 크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자리는 단언컨대 이 상승장의 초입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상승장이 나오기 전에 확실하게 개미털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바라보는 이유, 그리고 대응 방법 전반적으로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텔레그램 방에 미리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태까지는 제가 말한 그대로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11월 8일에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공유드린 관점이 뭐였냐, 바로 이 채널 패턴의 상단부를 뚫고 나서 크나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상승이 나오기도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어제 공유를 드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보고 오늘 영상의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구간대를 이런 식으로 크게 뚫어주는 모양을 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넥라인을 크게 뚫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부근대에서 지금 상대 강도 지수를 기반으로 과매수 구간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과열됐다는 움직임이 포착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넥라인을 지지하지 못하고 102K까지 단기간에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10만 5천 달러대 구간에서 하락 관점을 좀 바라봤었고 정확하게 102K까지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유튜버들의 관점, 그리고 매매 기록 이런 거 다 보고 계실 텐데 제가 수일 동안 말해왔던 그런 관점이 좀 많이 맞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영상 내용을 감안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끝나고 나서 크나큰 상승이 조만간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차트만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경제 상황까지도 함께 결합을 해서 실제로 지금이 시즌 종료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는 어떤 식으로 매매할 예정인지,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이런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영상을 보고 그런 비트코인의 방향성,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도 다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비트코인의 관점 정리를 해볼 텐데 단기적인 관점부터 먼저 가보죠. 제가 영상 초반에 다이아고널 패턴을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다이아고널 패턴이 뭐냐, 이렇게 쐐기형으로 생긴 패턴입니다. 제가 이 넥라인도 지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다이아고널 패턴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다시피 A, B, C, D, E 5개의 파동으로 카운팅이 되면서 이 고점부와 저점부가 높아지는데 폭이 좁아지는 형태를 다이아고널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 패턴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을 하면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의 특징이 뭐냐, 추세가 깨질 때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점부에서 다 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미들을 확실하게 터는 이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건 이 패턴이 보통은
다이아고날 패턴이 B파동 근처까지 조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피보나치로도 그어보면 피보나치 0.5 구간까지 조정이 나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도 보시면 카운팅을 한번 해봅시다. A, B, C, D, E 이렇게 카운팅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B파동 근처까지 조정이 나온다. 이 부분을 지금 만족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로도 한번 그어볼게요. 그랬을 때 지금 정확하게 0.5 구간도 돌파를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온다 라고 했을 땐 지금 382까지, 그러니까 102,200달러까지도 조정을 어느 정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비파동 근처에서 이렇게 매물대를 막고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조정은 피보나치 382 구간까지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조정이 조금 더 남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그림이 아닙니다. 다이아고날 패턴의 통상적인 조정 범위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끝났다. 그리고 지금 이런 다이아고날 패턴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다이아고날 패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E로 여기도 카운팅 가능하고요. 피보나치로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 시작점까지. 그랬을 때 지금 피보나치 어디까지 조정이 나왔냐? 0.5까지 조정이 나오고 어떻게 돼요? 급하게 반등이 나옵니다. 급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잘만 활용하시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패턴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개미를 털었던 패턴인 만큼 추세가 나올 때도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도 전부 다 급한 기울기로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보 하락장, 시즌 종료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패턴이 나온다 굉장히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포에 매수하라, 환희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유도하고 세력들이 개미들을 터는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패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조정이 더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매수를 들어갈 생각이고요. 제가 단기적인 관점을 잡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장기적인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있는 이 저점 있죠. 99,000달러대 구간을 이번 하락을 통해서 깨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4시간 봉으로 한번 보고 화면 아래에다가 제가 지표를 띄워놨는데 이 지표가 뭐냐? RSI 상대 강도 지수라는 지표입니다. 보통은 이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 지표가 굉장히 정확한데 이 지표의 특징이 뭐냐? 점선 구간 바깥에 있을 때 시장이 과열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과열된 상태로 도달하면 비트코인이 방향이 크게 꺾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꺾여서 과거에 이렇게 과열된 구간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간대 있죠. 이 구간대 99,000달러대 구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그때 당시에 텔레그램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저점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때 제가 저점 선언을 했던 가장 중요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4시간봉 RSI를 기준으로 과매도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이고요. 이더리움 상으로는 상방 전환을 해주는 그런 패턴의 저점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때 최저점을 선언했던 게 상대 강도 지수 때문이었는데 제가 왜 아직도 이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냐? 저는 이번에 과매도 구간에 도달하면서 추세가 꺾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일시적인 반등이든 아니면 큰 상승장의 시작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상승이 조정 없는 상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도 언젠가는 끝나게 될 텐데 저는 이 끝난 지점이 어디라고 보고 있냐? 이 RSI 기준으로 한 번 더 과매수 구간에 도달했을 때가 끝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과매수 구간에 도달하지 않고 이렇게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이아고날 패턴 상으로도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고 크게 반등이 나오는 자리고 그 다음에 과매도 구간에 도달한 이후로 과매수 시그널이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큰 방향성을 제가 상방으로 잡아놨잖아요. 알트코인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 차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무슨 패턴이 나왔냐? 바로 확산형 다이아고날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 확산형 다이아고날은 또 뭐냐면 아까 다이아고날 형태가 이런 식으로 ABCDE로 모아지는 형태였잖아요. 확산형은 벌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도 개미들을 정말 확실하게 터는 패턴 중에 하나고요. 아까 그 다이아고날 패턴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동폭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개미들이 확실하게 털리는 패턴이면 우리가 잘만 활용했을 때 그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패턴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패턴이 정확하게 언제 나왔었냐? 비트코인 차트 2024년도 3월달부터 8월달까지 이 패턴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사태가 발생했던 때인데 이때 보시면 어때요? A, B, C, D, E 형태로 확산형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 상단 추세선을 뚫으면서 얼마만큼의 상승이 나왔냐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이 거의 없이 올라가죠. 쭉 올라갑니다. 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60% 가까운 크나큰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큰 상승. 그렇다면 이더리움도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단 추세선을 돌파하지 않는 선 내에서 조정이 나오고 크나큰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확산형 다이아고날은 보통은 이제 위로 뚫어줍니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뚫어주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못 가도 이 상단 추세선까지는 가줄 것으로 예상하고 제가 자리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틀리는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죠. 저는 높은 확률에 베팅하는 트레이더지 관점을 뭐 100% 맞추는 그런 신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상방에 베팅하는 게 저는 유리해 보이고요. 만약에 틀리는 경우도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 패턴을 분석해봤을 때 수익을 본다면 이만큼 볼 수 있고 손해를 본다면 어떻게 되냐? 이 하단 추세선을 뚫었을 때 우리가 손절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손실을 보면 이만큼, 수익을 보면 이만큼. 지금 어때요? 손익비를 딱 비교를 해봤을 때 얼핏 봐도 지금 1대4에서 1대5 정도 나오죠.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손익비가 좋은 자리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까지도 봤을 때 저는 아직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더리움도 손익비가 좋은 자리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황을 봤는데 알트코인들도 한번 차트를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 중에서 많이 물어보셨던 그런 코인들 중 몇 개만 골라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코인들이 좀 많으니까 큰 코인부터 먼저 보죠.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도 똑같죠. 지금 보니까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더리움하고 똑같이 확산형 다이아고날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시즌 종료다, 대폭락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하단 추세선 뚫지도 않았습니다. 이 상승 패턴이 전혀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은 자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이렇게 채널이 있거든요. 채널. 얘는 불플래그 패턴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깨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패턴들은 거의 다 반대 방향으로 깨집니다. 얘를 보시면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런 불플래그 패턴은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상단 추세선을 리테스트한다. 그러니까 지지를 하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플도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 상단 추세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리플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코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볼 코인이 솔라나도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제도권 내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코인이죠. ETF 승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ETF 관련된 코인들, 봉크, 펌프펀 이런 코인들 굉장히 상승이 컸었잖아요. 얘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코인입니다. 이 솔라나 생태계 내에 있는 코인들이 지금 강세거든요. 그래서 이 솔라나를 필두로 해서 그런 코인들이 이제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솔라나도 보시면 어때요? 불플래그 패턴이죠. 이런 식으로 하단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이제 손익비도 괜찮죠. 손해를 보면 이만큼, 수익을 보면 이만큼, 1대5에서 1대6 정도 되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도 제가 볼 땐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조정 줄 때 떨어진다, 큰일 났다, 지금 팔아야 되냐, 이게 아니라 개수를 모아갈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여러분들이 이런 코인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으면서 꾸준히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 체인링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가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보시면 확산형 다이아고날 패턴이죠. 이 하단 추세선이 깨지지 않았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매수를 할 텐데, 뭐 자세한 가격대는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를 이제 이전 저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는다. 그러면 손해를 보면 이만큼, 수익을 보면 어떻게 된다? 이 상단 추세선까지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대6에서 한 1대7 정도 됩니다. 손익비 굉장히 좋은 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들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조정 나오고 떨어지고,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시즌 종료인가? 이런 얘기들 나오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딱 데이터를 보자고요. 상방 전환 패턴이 깨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주는 코인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방을 돌파를 해주고 이 상단 추세선에서 리테스트, 그러니까 지지가 나오는 코인들도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지금이 하락이 크게 나왔지만 생각보단 상황이 괜찮네, 지금이 매수 기회구나,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들 차트들 다 훑어보면서 지금 상황에서 왜 제가 아직도 상방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여기까지만 전달을 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에 매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매수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부터 무조건 오른다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관점을 상승으로 가져가곤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포지션들 청산을 시키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살짝만 조정을 주면서 올릴 수도 있고, 내지는 크게 조정을 주고 나서 올릴 수도 있고, 지금부터 조정 없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 차트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셋 다 상승 관점은 맞죠? 그런데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아까 손익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들어간지 여기서 들어가는지 여기서 들어가는지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관점을 참고하시는 건 좋지만, 아까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손익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손익비 잘 따져보셔서 코인의 개수를 늘려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진 알트코인은 뭔지 잘 모르겠다, 어떤지 모르겠다,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그리고 텔레그램방에 계신 분들은 텔레그램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텔레그램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하고 자료 같은 거 공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각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시즌 종료 아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매수하기 좋은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까지 차트만 보면은 그런데 비트코인이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지금 경제 상황도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경제 상황 보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시즌 종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시즌 종료 아닌가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했는데 왜 코인이 안 오르나요? 입니다. 이 두 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이 부분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이 시즌 종료인지 아닌지, 그리고 금리 인하했는데 왜 코인이 안 오르는지, 이 부분은 제가 딱 하나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유동성. 지금까지는 유동성이 제한이 되는 장이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애매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코인이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금리 인하가 2차례 진행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지금 뭐도 진행이 되고 있냐? 양적 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가속 페달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은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땠냐? 여러분들 출퇴근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속 페달 밟아서 앞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멈춰야 될 땐 또 브레이크를 쓰고 또 가속 페달 살살 밟았다가 브레이크 잡고 지금 상황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개월간의 그런 장세들, 수년간의 장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왜 내 코인은 안 올라가지? 이게 상승장이 맞나? 이런 긴가민가한 시장 상황이라는 게 계속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 계속해서 조심하면서 앞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 푸는 장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왜 내 코인은 안 올라가지? 이런 장세가 연출됐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발표됐습니다. 바로 양적 긴축에 대한 시그널이 직접적으로 나온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금리 인하는 가속 페달, 그리고 양적 긴축은 브레이크라고 했는데 지금 무슨 상황이 됐냐? 이제 브레이크가 없어집니다. 고속도로로 들어선 거예요. 쫙 가속 페달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조정이 조금 나온다? 전혀 상관없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상승 패턴이 깨지지 않았을 뿐더러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그런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금리 인하, 양적 긴축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됐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 현지 전문가 그리고 각종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셧다운이 종료되고 나서 비트코인이 아주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모두가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셧다운을 통해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 고용이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 있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내쫓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제 지수 발표가 올스탑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용을 임의적으로 박살을 냈다. 그랬을 때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그림을 짜놓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금리 인하를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박살이 나면은 이제 셧다운이 딱 종료가 되고 복구가 되는 순간 경제 지수 발표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셧다운을 통해서 안에 있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그런 성향의 공무원들까지도 정리한 상황에서 고용 지표가 박살이 나 있다. 그랬을 때 이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지금 금리 인하에다가 긴축 종료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돈을 확실하게 푸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셧다운을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들 크게 상승을 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11월 중순 그리고 11월 말 정도에는 확실히 이런 셧다운에 대한 이슈가 완전히 해소가 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전반적인 차트 그리고 경제 관점까지 다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 정리를 하자면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일시적인 조정이 나온 자리가 맞다. 그런데 이 다이아고날 패턴에 대해서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 자리에 우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크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상승 관점 아직도 깨지지 않았다. 알트코인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라고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시즌 종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는 시즌 종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왜 시장 상황이 애매했냐? 금리 인하에 더해서 긴축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엔 양적 긴축에 대한 그런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차로 치면 가속 페달만 남은 상황이다. 이제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 조금 하락 나왔다고 이 시즌 종료 맞네. 큰일 났다. 이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주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딱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 유동성이 공급되는 장인지 아닌지 이걸 보시면 됩니다.
2021년도에는 시즌 종료가 맞았죠. 그런데 이때는 왜 시즌 종료인가요? 금리는 올라가죠. 여기서부터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양적 긴축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도 없애고 브레이크도 밟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죠. 유동성이 안 도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금리 인하하고 있죠. 가속 페달 있어요. 그 다음에 양적 긴축, 브레이크도 있었는데 이제 11월 1일부로 종료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브레이크도 없어집니다. 우리 이제 고속도로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초입에 있는데 지금 동네 마을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고속도로까지 가는 그 길이 막혔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속도로까지 왔으면은 앞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셔야죠. 왜 거기서 집으로 돌아가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잘 참고를 하신다면 단순히 차트만 봤을 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텔레그램망에서 전달드린 이런 관점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차트 위주로 전달드리지만 왜 정확했냐? 이런 경제 상황까지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월 8일에도 제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는 거 일관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동일합니다. 말씀드리는 게.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은 저점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현재는 시즌 종료 아니라는 거 이것도 꾸준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조정을 더 받더라도 지금은 코인의 개수를 모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바로 올라갈지 조금 조정 나오고 올라갈지 조금 더 딥하게 조정 주고 올라갈지 이 부분은 차트만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상대 강도 지수, 경제 상황, 온체인 데이터, 이슈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세한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텔레그램망에서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에 올라오기 전에 이런 정보들 미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텔레그램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그 링크에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미리 받아가시고 저는 이제 유동성 본격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밀려 들어올 유동성에 미리 대비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는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